안녕하십니까. 내일 마흔역에 대해서 이제 권한대행 심판 변론이 있습니다. 최상목하고 이제 국회 우원식, 최상목과 우원식 사이에 권한대행 심판 마흔역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게 변론이 재개됐죠. 원래는 이제 2월 3일 날 선고하려다가 아마 이제 4대4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론이 재개가 됐는데, 첫째, 이 사건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한덕수하고 이제 권한대행 심판이 먼저 심리가 돼야 된다. 왜? 한덕수가 200석이 탄핵이라면 탄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권한대행 심판을 제일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덕수가 탄핵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한덕수도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뺐거든요.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상목이가 임명할 권한이 없잖아요. 한덕수가 해야죠. 그래서 순서가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먼저 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 첫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의 그럼 쟁점은 뭐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보면 마흔여기를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냐 안 됐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우원씨가 지 맘대로 했잖아. 국회 본회의도 안 거치고 우원씨가 지 맘대로 권한대행 심판하는 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 그 다음에 헌재가 마흔여기 임명하라고 하면 이게 최상목에 따라야 되느냐, 기속력, 이런 게 법적 쟁점이에요. 내일 재판의 법적인 쟁점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일 재판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세 개다. 첫째, 여야 합의가 있었냐. 두 번째, 우원식이 지 맘대로 하면 되느냐. 세 번째, 판결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근데요, 저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이놈들이 우기가 2명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장을 통과시켜주기를 하고 2명이 했는데, 근데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이미 합의가 깨져버렸잖아. 소정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원식이 지 혼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원식의 권한이 침해된 게 아닙니다.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 따라서 이제 국회 다시 의결한 다음에 권한대행 심판해야지. 왜 우원식이 네 맘대로 하냐. 우원식이가 헛발질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령 내일은 결정이 안 나요. 내일은 이게 변론이에요. 내일은 변론입니다. 설령 다음에 선고기일이 잡혀가지고 임명해라고 이게 판결 나도 저는 따를 필요 없다 봐요. 왜? 언제까지 반드시 따르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재량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최상목의 입장에서는 나 한덕수 결과 보고 임명할게. 내가 헌재 존중한다. 근데 딱 결론 나면 그 다음날 임명해라, 이런 건 없잖아요. 조금 시간에 재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한덕수 거 보고 하겠다 이러면 그냥 탄핵 심판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마흔여기는요, 우리는 무조건 막아내야 됩니다. 마흔여기만 막아내면 이게 4대4입니다. 4대4예요. 마흔여기 내일은 이게 변론이니까 선고기일을 또 언제로 잡아도요, 선고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지금 4대4로 가면 이 권한대행 심판은 기각입니다. 권한대행 심판은 과반수요. 과반인 건 아시죠?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은 6인 6명. 권한대행 심판을 이기려면 5명. 근데 우원식이가 권한대행 심판했잖아. 청구한 사람이 5표가 나와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4표밖에 없잖아.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이거밖에 없잖아요. 마흔여기 권한대행 심판에 아직 4명이 동의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인데, 우리가. 따라서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언제 선고날지도 몰라요. 근데 선고나더라도 최상목에게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세 번째 재밌는 게 있어요. 펜의 마이크 기사인데요.
펜앤마이크 단독 기사인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취재를 했는가 봐. 펜앤마이크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만약에 임명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 취재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모 중진 의원도 실제 그 내심 만약에는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야기하더라. 저도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거든요. 만약에를 임명 안 하고 그냥 지금대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보십시오. 일단 만약에 임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일도 이게 변론기일이래요. 보통 변론 종결하고 선고는 또 한 일주일이나 2주나 선고기일 또 잡아야 되잖아. 평일 하려면. 판결도 써야 되잖아. 평의도 하고. 그러니까 내일 또 이게 변론이 종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또 내일도 경론이 벌어지면 이게 변론기일이 또 잡힐 수도 있잖아. 언제 임명될지를 몰라. 또 이게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 이겨봤자 최상무이가 임명한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만약이가 계속 논란이 될수록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 가능성이 자꾸 이 날짜가 늘어나는 거죠. 진짜 만에 하나 이게 뭐 만약이가 2월 말이나 한참 뒤에 임명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새로 재판관이 오면 변론을 갱신해야 된다. 갱신해야 되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또 걸립니다. 몇 번은. 변론 갱신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하죠. 지금요, 재밌는 게 이번에 대법원의 규칙 하나 바꾸는 게 뭐냐면, 김동혜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하는 김동혜가 사무분담위에서 바뀐다. 그러면 이게 새로 재판장이 오면 변론을 갱신하면, 그러면 이게 녹취록 있죠. 정량 녹취록을 다시 한번 다투려야 된다. 다시 한번 이게 다투는데 한 달 걸린다. 녹취록 제가 다 들어봤죠? 저는 다 들어봤죠. 몇 년간 재판했으니까 제가 수원에서 신준우 부장한테 제가 몇 년간 재판했댔잖아요. 최윤길 의장하고 그때 김만배 씨. 근데 대법원에서 녹취록을 생략할 수 있게 또는 이게 일부만 들을 수 있게 규칙을 바꾸려고 하잖아. 간단하게 갱신하려고. 아직 법은 안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가 임명되면 기존에 했던 절차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갱신해서 만약에도 표결에 참여하려면 알아야 되잖아. 그럼 다 고지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가 임명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임명되더라도 변론을 갱신하고 또 이제 심리하면 상당히 재판 일정이 늦어진다. 그러면서 이게 또 만약에 오면 역효과 날 수도 있지. 우리 법이 네 명이다. 정정미 관련이 5명이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재판관들은 반발이 생긴다고. 너무 이게 설치면 왜 우리 법 연구회가 5명이나 되냐? 정정미까지 포함하면 왜 5명이냐? 이러면 이게 반발이 생겨 역효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걱정하는 게 만약에 오면 국민 여론이 최악이지. 이놈이 만약에가 그때 강기갑이나 민노당에 12명 다 공소기각 시켜버리고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 미군이 광주 민주운동할 때 2,000명 학살에 미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하면 이게 국민 여론이 최악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봤자 오히려 반대하는 4명의 결속만 도와주고 국민 여론만 나빠지고 재판 기간막이 늘어난다 이거지. 무엇보다 언제 임명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만약에 포기하고 기존에 8명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6명 표명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민주당에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도 만약은 손절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고 펜앤마이크 기사 떠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빨리 미련 버리고 사퇴해라. 야 사퇴해라. 옛날에 최민희도 사퇴했잖아. 최민희도 방통위원 사퇴했잖아. 만약에 지금요. 임명도 안 됐는데
한번 생각해. 만약에가요. 만약에 그 재판관이 되면 정계선이하고 같은 법인이 말이 됩니까? 지금 서부의 판사잖아. 벌써 탄핵 운동하고 있다니까. 지금 국회 탄핵 1위가 청원, 1위가 문흥배 탄핵하라. 2등이 이미선 탄핵하라. 3등이 정계선 탄핵하라. 4등이 이재명이 제명하라. 이게 4등이야. 야, 청원의 1, 2, 3, 4등이 4개야. 그 다음에 만약에 탄핵하라는 거는 순위는 좀 낮을 거야. 그래도 이게 지금 몇만 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만약에는 끝났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 내일 재판이니까 과연 이게 내일 재판에서 결심이 돼가지고 선고기를 잡는지 아니면 이게 또 경론이 벌어져가게 변론기를 또 잡는지 선고기를 잡으면 이게 언제가 되는지 이거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에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사퇴하는 게 맞다 보고 만약에 이게 임명될지 안 될지 이기더라도 이게 최성모가 안 할 거로 저는 보니까 한덕수 끝날 때까지는. 근데 진짜 늦게 만약에 들어도 돼. 저는 만약에 임명하려면 돼. 언제 하느냐? 4월 18일 날. 4월 18일에 2명 나가면 이제 6명밖에 그때 만약에 이어도 돼. 그렇지. 7명 돼야지. 6명이 어떻게 해. 4월 18일 2명 나가면 만약에 그때 천천히 이어면 돼요. 최상목.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언제까지 임명하는 게 없잖아. 없잖아. 이렇게 보고요. 뭐 우리한테도 이게 만약에 나쁜 카드는 아니야. 여론 악화에. 그렇지만 이게 이런 자가 헌법재판관 한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헌법 수호하는 게 그 헌법재판소인데 이 자는 헌법을 파괴하는 자다 말이야. 파괴하는 자. 이런 자가 이게 재판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내일 그 변론 결과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